일단 간단하게 OT를 좀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OT 근데 제가 내용을 꽤 이것저것 많이 써갖고 아마 OT 하는 데만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정우야 어차피 이제 정규반 때 저랑 같이 했지만 나머지 두 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네 다닌 지 얼마나 됐지? 제인 얼마나 됐지? 영어 됐지? 6개월 넘었어. 그래? 6개월. 정우는 얼마 됐냐? 저 재작년 12월 다녔어요. 그래? 꽤 오래됐네. 그다음에 하진이는 저랑 아 그래? 제가 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두 분이 이제 꽤 그래도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랑은 이제 한 번도 이제 마주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강의실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분은 저를 잘 모르니까 소개도 좀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달 및 준칙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요. 그냥 여러분은 저한테 로이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명칭상 이제 부원장인데 부원장이고 나발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여러분 그냥 쌤, 로이쌤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써놨어요. 뭐냐면요. 불성실이에요. 불성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그 강사 생활을 한 게 2000 몇 년인가? 2010년부터 했거든요. 제가 강사를. 그래서 올해 횟수로 이제 14년 차인데요. 강사 생활을 그동안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지각 결석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랑은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학원에 이제 제가 다닌 지 5년 넘었거든요. 저는 5년 넘었는데, 그동안 다니면서 뭐랄까 늦거나 일찍 가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불성실한 거는 좀 개인적으로 못 참습니다. 아까 듣기 같은 경우야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렸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숙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잘 지켜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담당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고등부 선배들이 입시나 진로나 학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해요. 저한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잠깐만 제이 같은 경우는 전에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누구시지? 지원쌤. 누구? 지원쌤. 진원 씨? 지원쌤. 이씨 선생님 성함만 모르시네. 지원쌤. 그다음에 하진이는? 건우쌤. 그러니까 지원쌤과 건우쌤이랑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랄까 두 분은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 웃어 이씨? 아니 거짓말 치지 너무 따뜻하게 안 하시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 우리 학원에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 특히 지금 현 고3 애들 고2 고3 애들은 나한테 무지하게 많이 혼났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왜 매번 상담을 나한테 와서 할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좀 뭐랄까 현실적인 어떤 조언 이런 거를 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따뜻하게 내가 그래 너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런 거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스타일이죠. 이제 애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선생님 고3 때 수면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부터 해갖고 선생님 저 국어 5등급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혹시 나 영어 강사인데 국어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선생님 저 과학 인강 좀 추천해 주세요. 혹시 나 영어 강사라고. 애들이 와서 막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선생님 제가 목표하는 대학과 과가 여기인데 제가 여기를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들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이제 AT로 계신 선생님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우리 학원 출신이에요. 우리 학원 출신이고 그리고 그 AT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이 저한테 이제 배웠던 분들인데 그분들 그러니까 다 성인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와갖고 쌤 제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뭘 하는데 이제 아니 대학교에서 뭘 하든 말든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또 이제 나한테 와갖고 막 이런저런 이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따뜻한 상담을 해주는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인 상담은 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로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이슈는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컴공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게 좋아요? 대신고 가는 게 좋죠. 왜? AI 관련 학과 그 동아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선생님 저는 체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저동고 가야죠. 저동고가 체대 입시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으로서는 알기가 좀 어려운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정 관련된 건데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 특강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거고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관계사 파트만 준비했어요. 관계사 파트만. 왜냐면 관계사 파트는 중3, 고1, 고2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법이고요. 그냥 맨날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거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관계사만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겁나 두꺼워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살짝 이제 책을 보시면 여기 두께 보이시죠? 두께. 이게 다 관계사예요. 이게 다 관계사. 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 특이사항이 있는 게 3월 30일과 4월 1일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과 토요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수업이 이제 좀 힘든데 왜 그러냐면요. 이건 좀 이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말인데 제가 다음 주 이때 수술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갖고 학원을 못 나가요. 예,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이 이틀은 이제 제가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대체를 할까 지금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수금 중에 이틀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당연히 다른 학원 일정이 있겠죠. 월수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뭐 영상을 좀 촬영을 해놓고 가든지 그럼 이제 여러분은 등원해서 이제 여기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영상 속의 나를 보면서 뭐 이제 수업을 듣겠죠.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요일 날 뭐 보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준칙 및 전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8가지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준칙 사항에 해당하는 거는요. 사실 그냥 기본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이든 학교든 어느 학원이든 어느 학교든 다닐 때 기본적인 것들 뭐냐? 뭐 지각 결석하지 마라, 뭐 숙제 잘해와라, 뭐 교재 같은 거 잘 챙겨라.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뻔한 내용들. 그래서 하나 볼게요. 첫 번째, 자 숙제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숙제 갖다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숙제는요 이유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숙제는 다 돼야 돼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전에 두 분이 얘기를 했죠. 뭐 지난주에 결석을 해서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공지를 하잖아요. 만약에 공지를 그 선생님이 안 했다? 혹시 선생님이 공지를 안 했나요? 건우쌤이 공지 안 했어요? 숙제? 지원쌤이 공지 안 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지를 안 했다? 그럼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는요 일단 여러분의 결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어디 뭐 가족끼리 어딜 가갖고요. 그러면은 미리 해놓던가 갔다 와서 해놓던가. 어쨌든 간 숙제는 이유 불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정당한 사유로 숙제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니네 숙제 대부분 언제 하냐? 전날에 하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전날에만 숙제를 하고 있는데 다음날 예를 들어서 학교 수행평가가 한 4개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럼 그 수행평가 막 준비해야 돼. 막 영어 영작하고 막 뭐 수학이니 과학이니 막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너네가 수행평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막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그때 가서 숙제하려고 하면은 학교 지각하거나 늦잠 자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저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요. 저한테 미리 말만 해주세요. 미리.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숙제 검사하는 날에 와갖고 너 왜 숙제 안 했냐? 제가 어제 수행이 많아서. 이거는 안 먹혀요. 이건 저한테 안 먹혀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됐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정말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잘 안 믿어요. 사람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제 눈앞에 보이거나 어떤 증거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숙제를 못할 상황이다 한다면은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수행평가 해갖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숙제를 못할 것 같아. 그냥 카톡 보내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그 수행평가 하느라 숙제를 다 못해갈 것 같다. 최대한 해보겠지만 다는 못할 것 같다. 죄송하다. 그냥 이거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보내면 저는 아마 답장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러고 끝날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큰 탈이 없다는 거야. 아니 큰 탈이 아니라 탈이 없어요. 탈이 없어. 미리 얘기만 해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거죠? 결석을 했어도 숙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석과 숙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듣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 한정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일날 결석을 했어. 그러면은 오늘 지금 듣기를 다 안 해오셨잖아요. 그럼 금요일날은 3회분을 검사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랑 결석은 무관하다.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지각 결석 관련된 건데, 자, 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한테 또는 데스크에 연락 없이 지각을 한다면요, 또는 결석을 한다면요, 이거는 무단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게 학생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원에서 무단 처리가 2번 나오면 강제 퇴원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학생들이. 잘 몰라.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부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단 2회면 강제 퇴원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숙제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늦거나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요. 연락하세요. 연락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제 입장에서의 지각의 기준을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등원해서 저 키오스크에 각자 이제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그 출석 체크가 찍힌 시간이 등원 시간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래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 59분이야. 예를 들어서 엘베가 늦게 내려왔어. 엘베 타고 올라왔어. 5시 1분이 됐어요. 출석 찍었어. 이제 5시 1분으로 찍혔겠죠? 뭐예요? 지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뭐냐면 키오스크가 찍힌 시간입니다. 키오스크가 찍힌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보통 이렇게 수업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본인이 1분이라도 늦을 것 같잖아. 그러면 카톡을 해요, 저한테. 선생님 저 1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버스 내렸어요. 막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정당한 사유로 지각 결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우 같은 경우 지각 결석이 많죠. 학교 일 때문에. 주변에 그분들. 정당한 사유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저 결석은 안 해요. 네가 결석을 안 했다고? 네. 기록해볼까? 한 번 안. 내가 기억하는 거 가지고 네가 한 3번은 결석했는데? 해볼까? 네 기억력이 맞나 내 기억력이 맞나 한번 해볼까? 아무튼간 아니 근데 그거 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고. 정우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 마. 아니 정당한 사유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행사하느라 그런 거니까. 네. 뭐 아파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연락만 주세요. 연락만.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알아서 뭐 병결로 처리가 되든 뭐 하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의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이제 뭐 명령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부탁인데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결은요 심하지 않으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우리 학원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5년을 다니면서 우리 학원에서 내가 딱 조퇴를 딱 한 번 해가고 그리고 결근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죠. 근데 둘 다 뭡니까?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병원에 실려갈 정도. 저는 이 정도 아니면 저는 결근을 안 했어요. 제 기준을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처음에 말했다시피 부탁이었잖아요. 부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결석했을 때 학원 오면 보강을 듣잖아요. 영상으로. 다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원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랑 영상으로 보강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빠지면은 본인들 손해예요. 본인들 손해. 내가 그냥 툭 까놓고 말할게요. 너네가 빠진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에게 손해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왜? 영상 촬영해놓고 있고 영상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손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웬만하면 저는 결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뭐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알겠죠? 이거는 부탁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각종 교재랑 이제 스프링 노트 잘 챙기자. 이것도 뭐 사실 뭐 너무 뻔한 말인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데일리로 푼 그 종이 사이즈 있죠? 그게 이제 B5 사이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자료를 나눠드릴 때 그 사이즈로 뽑아준다는 거는요. 스프링 노트에 붙여라라는 거예요. 붙여라. 간혹 가다가 그거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데일리 테스트 답지도 붙여야 되나요? 답지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로 뽑는 거는 그냥 무조건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작은 사이즈로 뽑았는데 이건 안 붙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요. 일단 전부 다 여러분이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학습 점검을 위한 용도예요. 우리가 스프링 노트를 쓰는 이유 자체가 학습 점검을 위한 용도인데 여러분이 막 붙이지 않고 대충 가방에 짱가놓고 이러면은 어디 갔더라? 막 어디 짱 막혀있고 막 꼬리 켜져 있고 막 이러면은 전혀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노트는 항상 잘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질문과 요청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뻔한 말들을 써놨는데요. 저는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만약에 나 혼자 학습 계획을 다 짤 수 있고 나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럼 학원 뭐하러 다녀요? 인강 듣는 게 낫지. 그렇잖아. 까놓고 말하면.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어려우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습 방법적인 측면, 어떤 이제 노하우를 배운다든가,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공부 방법을 다 알면 뭐하러 학원을 다녀요?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영어 학원을 다녀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요? 고등부 영어 학원에 가서 내가 고등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어요. 왜? 나는 알잖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잖아.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학원에 와서 단순히 그냥 수업 듣고 그냥 숙제하고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도 평탄은 치는 거지만 어쨌든 뭔가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다니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제이야? 왜 이렇게 벌써 넋이 나왔어? 아니 왜 여기를 보고 있어? 자식아 여기를 봐야지 나를 보는 거 왜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 여기를 왜? 매지가이 하고 있어 자식아?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학원에서만. 근데 이제 그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여러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히 이제 중3, 고1 때 정말 잘하다가 고2 때 고꾸라지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반대로 중등부 때 잘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저 그랬는데 고2 때부터 갑자기 막 성적이 엄청 많이 오르는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엄밀히 말하면 매년 보고 있어요. 매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점점점 상향 곡선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학생들, 점점 이제 성과나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저를 귀찮게 많이 했어요. 귀찮을 정도로 질문도 많이 하고 각종 부탁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및 요청을 잘 하자. 다만 이제 학원에 왔을 때 저한테 이제 뭔가 물어보거나 요청하기가 조금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수업 전후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죠? 제가 일단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거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라 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타당성은 내가 판단해야죠. 타당성은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픈마인드라고. 알겠죠?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수업 태도라 써놨는데 별거 없고요. 그냥 웬만하면 졸지 마라 이거예요. 웬만하면 졸지 마라. 이제 우리 정우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때 제가 잠에 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막 엄청 뭐라고 한 적은 사실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졸면 본인들 손이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본인들 손이니까 정 피곤하면요 뒤에 나가서 서서라도 들으세요. 알겠죠? 자, 6번째 단톡방 확인 잘하자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이제 화목토에 수업 다 끝나고 아마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시간에 제가 숙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뭐 볼 거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도 어디 나갈 거냐 그리고 어떤 자료를 선생님이 나눠줄 거냐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보내줄 거예요. 화목토만. 알겠죠? 그래서 이 확인을 여러분이 잘 해야 여러분이 내가 숙제를 어디를 해야 되는구나 다음 시간 테스트 이거니까 준비를 뭘 해와야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 잘 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꼭 쌤 몰랐어요. 안 먹혀요.
알겠죠? 저는 매일 공지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7번째 그 밖의 것인데요. 그 밖의 것은 뭐 사실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못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저는 못하는 학생한테는 평생 뭐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제 좀 격한 표현인데 좀 다소 부족하거나 보완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면 뭐하러 학원 다녀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저는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 하는 사람은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뭐 정우가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 이제 저랑 수업을 했다지만 제가 진심으로 화를 낸 거는 정우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긴 했어요. 들었다고요? 언제요? 강의실에서 그 전실에서. 예전에요? 너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이제 본인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뭐든지.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성실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할 수 있어요. 아직 중딩이잖아. 아직 중딩이잖아,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중3 때 영어가 평균 6, 70점 정도였어요. 그게 많이 오른 거예요. 중2 때 내가 영어가 2, 30점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 강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3 때 지금 내가 영어를 한정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각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다고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거는요. 중3 때. 제가 중3 때가 2003년인데 2003년 5월 17일부터 공부를 했어요.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 성과 잘 나와서 수능에서 5문제가 6문제밖에 안 틀렸고 잘 봤어요, 수능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봤자 안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등부에 많았는데 뭐냐면요. 내가 이번 내신 대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내 평생에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성적이 지난번과 비슷해. 또는 떨어졌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뭐야, 찐 거보다 점수가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난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찍어서 60점 맞춘 거랑 내가 풀어서 60점 맞춘 거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찍는다는 건요 말 그대로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근데 그 60점을 받았다는 거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내가 풀어서 60점을 받았다는 거는 내 실력으로서 60점을 받았다는 거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찍어서 60을 받았다는 거는 언제는 운 좋으면 80을 받을 수 있고 언제는 운 나쁘면 20점 받을 수 있고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또 이제 추가로 간혹가다가 아니죠.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시험이 끝났어.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번에 너 성과가 마음에 드냐?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거의 99%가 이겁니다. 저 다음 내신 때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대답이에요. 완전 잘못된 대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 내신 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신 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 내가 영어 공부를 2달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쌤이 2달 공부 안 했어. 그리고 내가 호국중 영어 시험 들어. 그럼 내가 점수를 못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신 대비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 실력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실력을 그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로 이제 고민을 해야지. 다음 내신 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봤자 점수는 똑같아요. 이건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이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관련 내용을 내가 이제 이따 8번인가 9번에 써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성적이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개선점을 찾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뭐 기본적인 예의 잘 지키자라는 건데 뭐 사실 뭐 여러분 뭐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예의가 없거나 뭐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네, 뭐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잘 할 거다.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AT 선생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윗사람이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이제 예의는 잘 지켜야겠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AT 선생님, 실장님,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도 당연히 학생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호간의 예의를 잘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친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선이 있잖아, 선. 그 선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기본 사항을 잘 지켜주면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잘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습적으로는요. 이제 뭐 그 외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을 뭐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습적인 측면만큼은요, 제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 가지수는 되게 많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지각 발성하지 말자, 책 잘 챙겨오자, 숙제 잘해오자, 그냥 이 얘기예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 8번. 이거는 준칙사항이라기보다는요, 전달사항에 가까운데 방금 전에 말했던 거의 연장선입니다. 중등부는요, 점수 필요 없어요. 점수 필요 없어요. 실력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실력이 높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는 말인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지만도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 근데 시험만 보면은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평상시에 보면 개판이야. 이 새끼가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시험만 보면 또 잘 봐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력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중등부는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모든 중등부 어머님들과 학부모 상담 전화하면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어떤 어머님이랑 이제 한 몇 달 전에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이제 100점을 받았어요. 저기 한 친구가 100점을 받아서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머니 100점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요, 이제 우리 어떤 학생, 내가 지도한 학생이 100점을 받았다. 아니 당연히 좋지. 너무나 기분 좋지. 그래서 나도 너무 뿌듯하고 부모님도 너무 기분이 좋을 테니까 전화해서 막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래갖고 아유 뭐 얘도 너무 열심히 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했습니다. 아우 뭐 100점 받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 100점이 허수라는 게 보이거든요. 허수예요, 허수. 100점이. 그래서 제가 첫 마디 얘기하는 거죠. 이 100점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허수일 뿐이다. 어차피 중등부에서 A등급 나온 애들은요 30%가 넘어요. 30%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잠깐만 보면 30에서 많게는 40%까지가 A등급이 나오거든요. 중등부 때는요. 근데 여러분 1등급 있죠? 1등급. 1등급이 상위 몇 프로인 줄 알아요? 4%예요. 4%. 2등급은요? 2등급이 11%고요. 3등급이 23%예요. 4등급이 40%고요. 됐어? 그러면 내가 거의 딱 끝자락에 걸쳐서 A등급 받았어. 오, 나 좀 잘하는 듯? 나 90점 받고 좀 잘하는 듯? 근데 고등학교로 대입하면 뭐라고요? 4등급이에요. 4등급. 아니, 어쩌면 5등급 나올 수도 있어. 됐어? 그러면 이제 학생과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맨날 90점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왜 2등급 나오냐고요. 2등급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내가 중2 때부터 중3 때까지 100 받아봤자 어차피 고등부 가면요 리셋이에요. 어차피 리셋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몇 점을 받았으니까 나는 잘하는구나, 또는 반대로 내가 몇 점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등부 시험은요. 더군다나 호흡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력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작년에 다 내신 대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이제 좀 주요 특징이 뭡니까? 본문 암기 안 시켜요. 본문 암기 한 적 있어요 혹시 작년에? 한 적 있어요? 왜 있었어요? 한 적 있었어요? 없어요. 왜? 안 시켜요. 왜 안 시킬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게 본문 암기 시키면요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성적은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중등부 때 올빵점 받아도요 대학 가는데 1도 지장 없어요. 1도 지장 없어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고등부는 그럼 어떨까? 고등부는요 솔직히 말하면 반대. 고등부는요 실력 필요 없어요. 점수가 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평상시에는 실력이 좀 부족해. 근데 시험만 보면은 얘가 점수를 잘 받아. 그럼 걔가 잘하는 거. 고등부에서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등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등부는요 무조건 뭘 갖춰야 되냐면요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내실. 이 중등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 내실을 잘 못 다지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넘어서. 왜 그러냐면 2학기 기말고사는요 대부분의 학원이 내신 대비를 안 해요. 저희 학원은 안 합니다. 미리 말하면. 그리고 네, 안 해요. 기말고사 대비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뭐 기말고사를 하긴 하지만 좀 뭔가 니네가 그때 가서 분위기를 보면 알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풀어져 있는 듯한 그런 약간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대부분 그 시즌 되면요. 그래서 11월이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시험 끝났어. 근데 학교에서 진도는 나갈 거란 말이지. 특히 수학. 근데 누가 수업을 들어요? 시험도 이제 다 끝났겠다. 이제 졸업만 기다리면 되고 맨날 노가리 까고 뭐 저기 뭐 영화 틀어서 영화 보고 맨날 그러는데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이러지.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지금은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3학년 2학기 막바지에 삼각비를 배웠거든요. 수학 시간에. 지금 생각기를 저기 그래요? 3학년 2학기 말에는 요새 뭐 나오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 2차 함수가 그때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3학년 2학기 맨 막바지가 삼각비였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오는 거.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다 놀자판이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는 거야. 다 잠자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고등부 가면 맨날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점수를 위한 학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점수를 위한 학습을 하면요 정작 고등부 때는요 점수를 위한 학습이 안 돼요. 정작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중등부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유일하게 여러분이거든요. 지금 다 고등부예요. 제가 내신 대비 하는 거. 근데 어제 첫 수업을 했는데요. 이 고등부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막막한 학생들이 많아요. 되게 막막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조차도 잘 안 되어 있는, 막 구문 분석도 잘 안 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도 많고 오늘부터 수업할 뭐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 보면은요 막막합니다. 이 관계대명사를 모르는데 어법에는 나오고 그럼 이거 설명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리거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근데 설명은 해야 돼. 근데 할 게 산더미 같이 있어. 이만큼 있는데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 비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데 2시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야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중학교 때 나름 성적은 잘 받았어요. 다 80점은 넘었어요 최소. 이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 거의 100이면 100 본문 암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그냥 암기해서 그냥 암기 테스트 본 거야. 암기 테스트. 그러니까 점수 자체는 잘 나오고 내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고등부에서는 암기가 1도 안 먹히거든요. 영어에서 암기가 먹히는 거는요. 특히 고등부 기준으로 딱 2개 있습니다. 2개.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는 어법 개념입니다. 어법 개념 이 2개. 암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요 2개예요. 요 2개. 나머지는 암기가 의미 없어요. 본문 암기하고 뭐 이런 거 쥐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먹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몇 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실력이 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는 실력으로 뭔가 시험을 잘 봤구나. 또는 내 실력만큼 점수가 나왔구나.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0만 배? 아니 1억 배는 더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 중에 혹시라도
너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냐? 너 어떻게 되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전화해서 따질게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부모님이 아마 영상 간혹가다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면요. 얼마든지 보세요. 저는 면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50을 받든 100을 받든요. 저는 1도 상관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가 리액션을 하겠죠. 선생님 저 90 몇 점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짝짝짝. 뭐 이 정도는 하겠죠 제가. 이 정도는 할 텐데 근데 야 막 100점이라니 야 역시 너가 최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맞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당연히 시험 잘 보면 기분 좋잖아. 그 좋은 기분 하루만 간직하세요. 하루는 간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얘기만 거의 10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여서 그렇습니다. 점수보다는 무조건 실력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메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관계사 교재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 내에 다 끝낼 생각 없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한 반 정도. 저희 다음 끝날 때마다 추가 질문 들으시게요. 이번에 몇 단원 나간대요? 저희 지금 일단 추가 질문 들으시게요. 하면 되죠. 하면 되지 뭐. 그래봐야 뭐 많아봐야 뭐 한 6개일 거 아니에요. 많아봐요. 많아봐요. 고등부 가면 40개씩 나오네. 뭐 6개밖에 안 되는데. 자, 40개가 시험에 다 나와요. 응? 40개가 다. 아니 그 중에서 골라서 나오는 거죠. 랜덤으로. 자, 방금 전에 이제 파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요. 잠깐 이제 꺼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여러분 아마 작년 내신 때 했을 것 같은데 그 상당 변화, 그 불규칙 동사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ing형 모음집 그리고 여러분의 내신 단어 1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1과 자습서까지 넣어뒀습니다. 미리 드린 거예요. 원래 토요일 날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뽑은 김에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카톡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할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ing형과 불규칙 동사는 시험을 볼 거예요. 여러분 정규 단어와 함께요. 알겠죠? 정규 단어 볼 때 이제 ing형, 불규칙 동사 다 시험을 볼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신 단어 있죠? 내신 단어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안 봐요. 아시겠죠? 각자 여러분 정규 단어로 이번 주까지 시험 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이니 각종 뭐 이제 공지니 여러 가지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단어 있잖아요. 네. 시동사랑 뭐죠? ing형? 그거 다 어떻게 나와요? 단어 올라가는 거 50개가. 저기 출제 개수가 몇 개냐고요? 네, 50개죠. 서포스 나와요. 네, 당연하죠. 동명사랑 불규칙가 50개 그리고. 아니 50개, 50개. 50개. ing형 50개, 불규칙 동사 50개, 그리고 너네 정규 단어. 그러니까 3개 보는 거죠, 3개. 50개. 뭐가 일주일에 계속 그렇게 보는데? 정규까지요? 네. 응. 계속 그렇게 할 건데요? 앞으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 나왔어요? 아니 참. 그 이번 주 있죠, 이번 주.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냐? 정규 단어 테스트 보고, ing형 보고, PT 보고요. 상담료가 다음 주부터는 내신 단어 하고, ing하고 PT 한다고요. 4개가 지금 그렇지. 됐어요? 그러니까 3개씩 보는 거죠, 3개씩. 다음 주는 당연히 정규 단어 안 하니까. 됐어요?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이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쓱 한번 볼까요? 교재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교재 구성이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그 두 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요. 정우야 이제 뭐 내가 정규반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이랑 하진이의 실력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께 좀 물어봤어요. 우리 제이는 좀 어떤가? 하진이는 좀 어떤가? 두 분을 다 가르쳐본 선생님이 지원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쌤한테 가서 여쭤봤죠. 하진이는 좀 어때요?
제이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여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각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테스트를 봤잖아요, 여러분들. 테스트를 이제 쭉 한번 봤는데 아직 이제 결과는 못 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걸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제가 이 관계사 수업하는 패턴이 좀